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지난 시간에는 풍열과 담음으로 인한 눈병, 그리고 네. 눈 중풍, 네. 사시 네. 이런 것들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이제 손목 하수와 발목 하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마비인데요. 이 증상이 약할 경우는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체질에 따라서 회복 속도는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많아서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손목 하수와 발목 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날은 잠을 잘못 자서인지 팔에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네. 물건을 집었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손목 하수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어떤 분은 금세 회복돼서 일상생활을 하시지만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사님께서 치료 사례를 통해서 이게 네. 어떤 증상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한 번은 14살 먹은 남자 학생이 손목이 이 마비가 돼서 왔습니다. 한쪽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돼서 이게 안 움직여져요. 이쪽은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여지는데 이 아이는 침대에서 자다가 굴러 떨어진 이후로 안 움직여진답니다.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네. 손목을 다친 이후에 마비 증상이 나타난 건가요? 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 아이는 이제 침대에서 자다가 굴러 떨어진 이후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아이는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교포입니다. 중국에서 유명하다는 병원과 한방을 모두 다녀보았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한국에서 치료가 될까 하고 내원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곳을 다 다녀보아도 여러 가지 근전도라든지 이런 각종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치료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단골로 다니는 어느 환자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외아들인데 이 손목이 제껴지지 않는 것이 오래됐는데도 이게 잘 안 낫는다고 아마 난리가 난 모양입니다.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갔더니 원인 불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치료 효과가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의원을 찾아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한방에 갔었나 봅니다. 그런데 양방에서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검사를 근전도 검사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네. 검사도 받지 않고 그냥 나왔답니다. 어머니 한 말씀이 양방과 똑같이 검사를 하려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한방병원을 갔겠느냐 이러면서 검사도 받지 않고 내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곳을 다니면서 손목 주변에도 침도 맞아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치료가 6개월째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박사님이 접근을 하셔서 치료를 하셨는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자일수록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풀어가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 손목 하수된 이 아이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환자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피부색이 유난히 하얗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코가 위주로 생겨야 되는데 입술이 도톰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태양형이라고 해서 코가 들리고 눈꼬리가 이렇게 살짝 올라간 이런 형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을 형상의학에서는 이제 태양형이라고 그러는데 이 태양형은 속이 다혈이라는 병리가 형성이 됩니다. 기가 부족해서 병이 오기도 하지만 다혈이라고 해서 혈이 많아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또 얼굴이 희고 코가 약하고 위장이 약한 체질입니다. 남자가 살결이 희다는 것은 또 코가 약하다는 것은 위장이 약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형상의학적인 가장 기본적인 병리입니다. 이 한방 치료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증상이 생긴 원인부터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또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의사분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문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사례도 마찬가지로 문진이 치료에 중요한 단서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문진을 하던 중 간혹 피곤하거나 저녁을 과식하면 대변을 속옷에 약간씩 지리지요? 하고 문진을 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맞기는 한데 무슨 이유로 그런 질문을 하며 이것이 손목이 마비된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하다는 수많은 곳을 다녀보아도 이런 질문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손목이 마비돼서 내원을 했는데 대변 관련 질문을 하니까 조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 번에 맞추니까 더욱더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이 손목이 마비되는 것과 대변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이 아이는 위가 약해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며 간혹 속옷에다가 대변을 묻힌다고 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가끔입니다. 어머니께서 대답하시면서 무슨 말씀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한의사에 의하면 사지는 비위가 주관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한데 평소에 섭생을 잘 안 지켜서 손목 마비 증상이 온 것이고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 병을 유발하는 요인이긴 한데 그보다 평소에 먹는 것에 대한 생활의 법도가 잘못된 것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죠. 네. 설명을 하니 그런 설명은 중국에서도 듣지 못하고 한국에서도 처음 듣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쪽 손목만 마비가 와서 손목이 제껴지지 못한다는 것은 비위에서 운행작용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보고 이공산을 투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네, 저도 놀랐습니다. 한의사인 나 자신도 놀랐는데 그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놀랐겠죠. 한제를 복용하고 내원했는데 손목에 힘이 조금씩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세제를 복용하고 나서 중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으로 약을 붙여서 먹은 거예요. 중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완전히 정상으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한약을 세제 복용하고 나서 완전히 움직여지고 정상화되니까 중국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무엇인가 보았더니 감사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만큼 눈에 띄게 증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표시를 했겠죠. 얼마나 고마우셨으면은 중국에 가셔서도 감사의 인사를 네. 보내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사님께서 침대에서 떨어진 것도 이 마비의 원인일 수 있지만 평소에 생활법도가 잘못돼서 그것이 손목이 마비되는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평소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거는 난 거고 손목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던 게 이제 다시 움직여지니까 좋은데 이게 너무 고생을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어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적게 들어라. 그랬더니 엄마 얘기가 아기가 이상하게 저녁만 그렇게 맛있다고 그랬대요. 아침은 주면 배 아프다고 그러고 안 먹고 식사는 가능하면 천천히 들어야 한다. 그리고 식후에는 반드시 걸어야 된다. 이것이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병을 불러왔던 거예요. 네.